내일 저녁 9시. 당신이라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전화를 받을 수 있나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2달째 되던 날부터 매일 저녁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없습니다. 단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전화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분명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그리움에 관한 한 여성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숙 씨, 58세. 그녀의 남편은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늘 과묵했습니다. 퇴근하면 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펴고 밥 줘, 딱 한마디면 끝이었죠. 저녁을 먹고 나면 TV 앞에 앉아 뉴스를 보다 졸고 잠들기 전엔 먼저 잔다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숙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나 하는 걸까?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집을 비운 적이 없었고 월급날이면 통장을 통째로 건네주었고 아플 때면 말없이 약국에 다녀왔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런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3년 3월 12일 아침에 출근하던 남편이 저녁엔 영정사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숙 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건 텅 빈 거실과 벽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틱, 톡, 틱, 톡. 그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달째 되던 날 5월 12일 저녁 9시였습니다. 미숙 씨는 평소처럼 TV를 보며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희미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 쓱,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10초쯤 지났을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난 전화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같은 시간 저녁 9시 정각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똑같은 번호로 여보세요.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이번엔 조금 더 길게 약 20초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뚝.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내일 저녁 9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보름, 한 달이 지나도 그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딸에게 말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괜히 걱정만 시킬 것 같았죠. 경찰에 신고할까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협박이나 피해는 없었으니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신기한 건 처음엔 무섭고 불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화가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느 날은 9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안 오면 오늘은 왜 안 오지? 하며 신경이 쓰였습니다. 마치 그 전화를 기다리게 된 것처럼요.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전화가 왠지 남편과 연결된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6월 27일 저녁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죠.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참았습니다. 끊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10초, 20초, 30초, 그때였습니다. 여보, 짧고 낮은 목소리. 그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미숙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히 알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에요. 미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전화는 곧바로 끊겼습니다. 뚝, 미숙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후들거렸습니다. 방금 그게 당신 목소리였어?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평생 듣던 그 말투. 하지만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 씨는 그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발신 지역은 경상남도 하동. 남편의 고향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자주 말했습니다. 나 죽으면 고향 뒷산에 묻어달라. 미숙 씨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당신이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그날 저녁, 미숙 씨는 남편이 쓰던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통장, 영수증. 그 밑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낡은 검은색 수첩. 남편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손을 떨며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전화해서 여보라고 말해줘.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남길 인사야. 미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첩 뒤에는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봉투였죠. 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미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곁에 없겠지. 미안해. 평생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해줘서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난 원래 말주변이 없잖아. 그래서 더 미안해. 그래도 내가 떠난 뒤 너 혼자 너무 외롭지 않게 친구 한 명한테 부탁했어. 매일 저녁 9시. 내가 집에 돌아오던 그 시간에 전화 한 통씩 하라고 내 목소리를 녹음해뒀어. 여보 한마디만. 그걸 들으면서 내가 아직도 거기 있다고 생각해줘. 사랑해. 미숙아. 편지를 다 읽은 미숙 씨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대신 전화를 걸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녹음해둔 목소리를 틀어주면서요. 남편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아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길 원했던 겁니다. 지금도 미숙 씨의 휴대폰은 매일 저녁 9시에 울립니다. 이젠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화가 기다려집니다. 전화를 받으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그러면 미숙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나 잘 지내. 당신 덕분에. 전화기 너머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압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자신의 곁에 있다는 걸. 사랑은 떠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남겨진 사람의 기억 속에서 매일 저녁처럼 다시 걸려오는 그리움의 전화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지금은 곁에 없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있는 누군가.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꼭 한마디 전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